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올해 67세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제가 지난 40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며칠 전에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거든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과 이제 남남이 되어버린 제 이야기.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결혼을 앞두고 계신 젊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1977년 제가 24살 때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만 해도 연애 결혼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2살 위였고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정말 있구나 싶을 정도로 처음 본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도 저를 좋아해 주었고 1년 정도 연애를 한 후에 1978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둘이서 꾸며나가는 게 너무 즐거웠고 서로 눈만 봐도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저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어서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죠. 결혼 2년 차에 첫째 아들을 낳고 4년 차에 딸을 낳으면서 정말 완벽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거듭하면서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들 키우느라 집에만 있게 됐죠. 처음엔 이해했어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니까요. 하지만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골프니 회식이니 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아이들 교육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실제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소통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성적표만 보고 잔소리하고 학원비는 아끼지 않지만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는 모르더라고요. 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았어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고 저도 아이들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정말 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컸던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성적으로만 압박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집에도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와 대화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남편은 내가 언제 일해서 돈 벌어오냐, 애들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도 TV만 보거나 신문만 보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이들 문제로 상의하려고 해도 내가 뭘 알겠냐,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식이었죠.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정말 우울증에 걸릴 뻔했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혼자서 집안일하고 저녁에 또 밥 차려주고, 그런데 가족들은 제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특히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라서 좋겠다, 편하게 집에서만 있으면 되니까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전혀 모르면서 말이에요. 저도 대학을 나왔고 결혼 전에는 직장 생활도 했는데 결혼과 함께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집에 저와 남편 둘만 남게 되니까 서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이들 이야기라도 있을 때는 그나마 대화가 됐는데 이제는 정말 남남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자기 일정만 있고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아이들이 대학교 3학년, 1학년일 때였어요. 남편이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4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이 설마 싶었거든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배신감, 분노,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남편에게 따졌더니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재미없어서 그랬다. 집에만 있으면서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20년이 넘게 쌓인 분노가 폭발했어요. 제가 재미없어서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요? 저는 오직 이 남자와 아이들을 위해서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제 꿈도 포기하고 제 친구들도 다 잃어가면서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 말을 듣다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의미가 있을까? 아이들은 이제 다 컸고 저도 60대 중반인데 남은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남편은 전혀 변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세월이 있고 아이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매일매일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은 이미 끝났고 존중도 사라졌는데 무엇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놀라고 반대했어요. 특히 딸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체면도 있고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아들은 오히려 엄마가 그동안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 엄마 인생도 중요하다고 지지해 주더라고요. 남편과는 몇 번 더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혹시라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 뭘 하겠다고 그러냐. 그냥 조용히 살자는 식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저는 별거 중이에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40년 넘게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 사는 게 낯설고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날 수 있고요. 요즘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젊을 때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동네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또래 친구들과 모임도 만들었고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빠듯하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혼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재산 분할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고 있고 오히려 엄마가 밝아졌다고 말해줘요. 물론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서로에게 독이 될 뿐이에요.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참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관계를 무조건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노력하세요.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늦었지만 제 꿈도 찾아보고 제가 진짜 원하는 일도 해보고 싶어요. 67세라는 나이가 결코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10년, 20년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을 불행하게 보내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니까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